자, 구조주의 지리학에 대해서 또 합의 공간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주제통합 10강입니다. 이제 나 부분의 합의 공간 이론이죠. 자, 첫 번째 문단은 합의 도시 공간에 대한 관점. 네, 구조주의 지리학자예요. 그래서 구조주의 지리학 입장에서 공간에 대한 관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 이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눠서 했는데 공간적 실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공간적 실천과 거기에 따른 공간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공간적 실천을 마지막 문단에서 어떻게 이런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 때문에 사전 설명 깔고 온 거예요. 두 번째 문단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건조 환경이라는 것이 있죠. 이거 뭔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자본주의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회화라고 하는 내용과 젠트리피케이션이 또 뭔가 우리 확인하러 가야 되죠. 전혀 개념 없다라는 전제하에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합의 입장, 구조주의 지리학의 입장에서 연구했다. 한마디로 구조주의 지리학자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합의가 생각한 공간 지배라고 하는 거죠. 합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공간 지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공간에 대한 관점이겠죠. 네, 공간 지배. 공간 지배 뭐라고 하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윤의 일종인 잉여 가치가 모이는 과정에서 도시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소수에게 부가 집중이 되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공간에 대한 지배는 권력관계와 연관이 된다. 차례차례 좀 끊어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렇게 좀 길더라도 자, 잉여가치는 잉여가 남다란 뜻입니다. 잉여가치, 이익이 남는 거겠죠. 남는 장사가 돼야 돼요. 잉여가치가 모인다라고 하면 모여서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 소수에게 부가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네, 요게 심화되는 겁니다. 네, 집중되고 그것이 심화되는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 저 공간 지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네, 권력관계와 연관이 된다. 관계와 연관된다. 최종적인 결론은 뭐다? 권력관계와 연관되는 것이 공간 지배다라고 본 거예요. 권력관계예요. 나중에 쭉 연결합시다. 권력관계와 연관된 것이 공간 지배다. 요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1문단 저렇게 됐고 2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합의의 공간 이론, 공간적 실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실증주의 지리학, 우리 지문에서 좀 다뤘었죠. 실증주의 지리학에 대해서 합의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문을 제기한 내용이에요. 누가? 합의가. 자, 정량적 자료, 실증주의들아. 실제로 증거죠. 실증주의에 대해서 정량적 자료만으로, 숫자로 계산한 자료만으로 우리 지리학을 논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량적 자료로 인간의 삶을 일반화할 수 있겠니? 눈에 안 보이는 심리적인 것도 있는데, 자, 일반화하는 일반화가 과연 가능한가? 일반화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것만으로, 숫자만으로 가능해? 그게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기에는 다시 한번 이 정량적 자료는 또 다른 말로 통계 자료죠. 통계 자료는 한계가 있어. 다시 한번, 통계 자료만으로는, 통계 수치만으로, 통계 자료가 통계 수치죠. 자료면 주관적 통계 수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의문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통계 수치만으로, 이 정량적 자료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공간적 실천입니다. 공간적 실천. 뭔지 체크해 볼까요?
자, 어떤 특정한 공간을 구성을 할 때, 구축할 때 해당 공간에 제도적으로 부여된 기능과 관련된 공간 속 인간의 행위를 포함해서 해당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공간적 실천은 쉽게 얘기하면 공간에서 여기에 들었을까요? 네, 공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거예요. 공간은 제도적으로 부여된 기능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부여된 기능. 이 도시는 산업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농업도시입니다. 이런 제도적으로 부여된 기능이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기능이 있을 거고, 이 공간 내부에서 인간의 행위가 있을 텐데, 자, 공간 내에서 인간의 행위가 있을 텐데 이것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공간 그 내부에서, 공간 외적인 게 아니라 공간 내부에서 인간의 행위가 포함이 되고요. 제도적으로 부여된 기능,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이 바로 뭐다? 공간적 실천이라고 합의는 봤어요. 이것이 공간적 실천이다.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걸로 봤을 때 합의가 생각한 네, 공간의 관점이죠. 합의가 본 공간의 관점은 무엇일까? 합의가 이제 공간에 대해서 슬슬 의미를 내리기 시작하죠. 합의가 봤을 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 의미 외에도, 네, 해서 여기에서는 기능적 의미죠. 네, 기능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공간적 의미에다가 기능적 의미에다가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는 것으로 봤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놔두고 보니까 좀 껄쩍지근하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정의하자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네, 물리적 공간도 될 수 있지만 관계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물리적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관계, 인간의 어떤 행동이 들어가는 거니까 관계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물리적 공간과 관계 공간이 사실 믹스되어 있는 걸로 본 거죠. 자, 앞에서 조심스럽게 연결해 보자면 제도적으로 부여된 것은 물리적 공간이고요. 인간의 행위가 포함된 것은 관계 공간과 연관돼서 본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다 합쳐져서 나오는 건데 물리적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관계 공간이 될 수도 있다 해서 선택적인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5호를 붙인 거예요. 이거 물리적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관계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걸로 두 번째 문단 끝. 이제 세 번째 문단 들어갑니다. 3단. 아유, 공간적 실천이라는 게 저런 거였구나. 그죠? 공간적 실천. 물리적 공간과 관계 공간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네요. 제도적으로 부여된 기능과 인간적 행위가 포함된 것이 공간적 실천인데, 그래서 합의 관점은 공간적 실천으로 본 거예요. 공간의 의미는 물리적 공간이면서 관계 공간이다. 이렇게 본 거겠죠? 다음 세 번째 문단. 바로 건조 환경을 통한 자본의 축적이 일어나게 되면 자본주의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합의가 생각한 합의의 관점이에요. 합의가 생각한 현대 사회도시 공간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의 도시 공간의 문제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 어떻게 됩니까? 자본과 요거 문제점은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구조화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죠. 구조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다음 두 번째. 문제점 두 번째. 공간적 실천의 자율적 전개와 관련해서 인간의 주체적 성격을 억압하거나 왜곡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주체적 성격이 억압된다라고 보는 거죠. 또는 왜곡되거나 억압 또는 왜곡된다. 잘못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 이게 지리학인가 인문학인가 슬슬 믹스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문제점, 자본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도시는요, 그 문제점이 자본과 권력의 구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구조화가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억압과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가볍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본의 과잉 축적이죠. 이익을, 초과 이익 환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뭐 도시 개발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본의 과잉 축적에 관련돼서 자본 과잉. 이미 말 그 자체에는 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넘쳐나게 너무 많이 초과해서 자본을 쌓아낸 거죠. 자, 과다한 생산으로 잉여 가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자본의 과잉 축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가는 이런 축적된 과잉 자본을 건조 환경, 한마디로 뭔가를 만드는 거죠. 건조 환경에 대규모 투자해서 차기 생산을 예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거네요. 이것도 좀 끊어서 볼게요. 일단 객관적으로만 정리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과도한 생산이 있으면요. 남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생산이 잉여 가치가 발생이 되겠죠. 잉여 가치가 남아도는 가치가 발생이 됩니다. 잉여 가치 발생.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 자본의 과잉 축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본의 과잉 축적이 발생이 되고 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자본이 너무너무 과다하게 축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본가는 이 과잉 자본을 어떻게 됩니까? 발생한다. 요거 2번으로 끊어서 할게요. 그럼 이때 자본가들이 무엇을 하느냐? 자본가들이 이 과잉 자본을 갖고서 요 과잉 자본이죠. 자본의 과잉 축적 요 부분을 갖고서 자본가들이 뭐를 하느냐? 저기 나타난 것처럼 건조 환경에 투자합니다. 건조 환경에, 건조라고 하는 건 세우고 만들다는 뜻이에요. 건조 환경에, 건조 환경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투자를 하게 돼서 다음 생산, 차기 생산을 준비하는 겁니다. 차기 생산을 예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건져내야 될 것은 바로 건조 환경에 투자가 일어난다. 건축 붐을 일으키는 거겠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현실적으로 건축 붐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달궈지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그죠? 작년인가요? 아파트 시장 엄청나게 불장이었잖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문기사에 좀 볼 수 있어요. 그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건조 환경에 투자를 하는데, 그럼 건조 환경이 뭐죠? 건조 환경에 대해서, 건조 환경이 뭔지, 요거를 또 따로 정리 한번 들어갑시다. 건조 환경의 개념이 뭐지? 자, 개발된 토지, 공장 설비, 주택단지, 상하수도 등 사회 간접 자본과 같은 당장은 비생산적이지만 차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나 시설다. 아, 이거였구나.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요거인즉슨 사회 간접 자본이 예시가 되겠죠. 도로나 항만, 그죠? 여러 가지 공공시설, 뭐, 요런 거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특징이 뭐냐? 사회 간접 자본 등인데, 건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이익은 없어요. 요거는 보기로 낼 수 있겠네. 3점짜리 보기 가능합니다. 당장의 이익은 없어요. 그러나 당장의 이익은 없지만, 차기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물리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차기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다. 물리적 공간 개념까지 포함해야 되겠네. 물리적 공간이에요. 다음 기회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요. 당장은 이익이 나지 않아요. 요 셋 중에 하나 빵꾸 내면서 그 구체적인 예시 골라봐라.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이런 문제 낼 수 있어요. 건조 환경은요.
자, 이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좀 체크해 볼까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나름대로 문제점이죠. 그래서 합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또 정리해야 되겠네요. 자, 공간의 가치가 대중들의 동의 속에서 집합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이익이 물리적 공간의 소유자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이 문제를 발생합니다. 다른 거 다 어려운 말 빼고요. 자본주의 문제점은 자, 여기 공간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공간의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익이 누구에게만 간다? 소유자, 물리적인 소유자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말? 일단 하느님보다 위대한 사람이 건물주보다 위대한 사람이 수험생, 고3 여러분들이에요. 건물주보다 여러분들 더 뛰어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건물의 소유자, 공간의 물리적 공간의 소유자에게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유자에게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그 이익이. 그치? 그래서 노동의 산물이 아닌 토지라는 건조 환경을 통한 자본 축적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볼까요? 소유자에게 집중하는 문제인데 하나 더 부수적으로 좀 더 하면 메인은 요건데 부수적인 건 요겁니다. 바로 토지와 관련된 이 건조 환경이 당장 이익은 되지 않아요. 다음에 이제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 건조 환경, 했던 물들이 사회 간접 자본이 예시겠죠. 건조 환경이 그죠? 자본의 축적을 이뤄내요. 자본의 축적을 가속화해서 결국은 사회적인 불평등을 낳는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세 번째 문단 저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좀 관념적인 내용들이 좀 있네요. 다음 교회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네 번째 문단 정리 들어갈 준비할게요. 여기 첫 번째 문단 있는 부분을 좀 지우면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자, 네 번째인가요? 와, 이거 뭐 공간계, 지리학에 관련된 건데, 지리학에 관련된 건 좀 깊숙이 파고 들어오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합의가 봤을 때 대단히 아주 큰 범위죠. 주택단지에 공급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겠죠. 공급의 문제점에 대해서 합의가 언급했습니다. 합의가 언급을 했어요. 대도시 중심부에 과잉자본의 투자가 집중되어 지대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본은 지대가 낮은 교외를 개발하여 경제적 이율을 높이려고 한다. 이게 키 맞춘다라고 하죠. 이러한 자본의 이동은 대도시 중심부의 쇠락을 유발한다. 자, 요거 과정을 할까요? 첫 번째, 요거는 우리 과정을 알아둡시다. 이거 공간 이론과 좀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도시 중심부에 과잉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대가 상승하게 되죠. 임대료가 높아지잖아요. 지대가 상승하게 되면 임대료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여기 소파리 이 공간도 임대료 예전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되면 자본이 지대, 임대료가 낮은 땅값이 싼 곳을 개발하게 됩니다. 지대가 낮은 교외를 개발하게 돼요. 예전에는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아? 저기는 시골이야, 농촌이야 했던 데가 요즘 다 개발돼서 경제적 이윤이 높아지게 되죠.
교회를 개발해서 경제적인 이윤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경제적 이윤을 높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이 대도시 중심부가 이렇게 된 대도시 중심부가 이렇게 악순환이 돼요. 저 대도시 중심부가 어떻게 된다? 공동화돼 버려요. 비어 버려요. 그래서 내 중심부가 이렇게 되면 내 중심부가 쇠락한다. 아주 발전성이 떨어지는 거죠. 옛날에 우리 서울의 중심지는 종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남으로 옮겨간 거.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젠트리피케이션인가요? 요거 하나 정리하면 네 번째 문단이 거의 마무리가 되죠. 젠트리피케이션. 이게 뭐지? 피케이션. 요것도 좀 끊어서 보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자, 자본의 이동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쇠락한 도시 공간에 예술가들이나 자, 다시 한번 네. 경제적 가치가 쇠락한 도시에 뭐가 들어갑니까? 예술가들이 오거나 우리 홍대거리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또 바뀌었지만 그 전에 또는 소상공인들이 들어와서 창의적인 공간적 실천을 구현하지만 그렇죠? 소상공인들이 와서 창의적인 공간을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홍대 예술의 거리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개발업자들이라 경제적 가치가 강화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되면 아마도 경제적 가치가 쇠락한 도시 부분이에요. 쇠락한 도시 중심부겠죠.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경우에 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죠. 물리적 공간 소유자들이 자본의 논리로 이윤 창출을 시도합니다. 해서 소유자들이 이윤 창출을 시작하는 거죠. 다 내보내고 자기가 직접 하거나 또는 자기가 직영하면서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는 거겠죠. 이윤 창출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간의 실천의 주체인 예술가나 소상공인들이 배제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에서 나왔었던 예술가라든가 소상공인이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배제된다, 쫓겨난다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데 어떤 예술가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이윤 창출을 못하게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네 번째 문단.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마지막 문단으로 갑니다. 다섯 번째 문단. 자, 공간적 실천이라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비가 포착한 도시 공간의 문제점이 하비가 바라봤었던 도시 공간의 문제점 무엇일까요? 앞에서 구구절절이 다 나와 있었던 겁니다. 자, 자본주의 논리가 결국은 문제라고 본 거예요. 자본주의 논리가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이 자본주의 논리가 뭔데? 억압, 배제, 불평등이죠. 억압, 예술가나 소상공인들의 배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부의 불평등을 유발하는 거죠. 부의 불평등.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많이 지나서 이런 부분들 좀 해결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학문으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문제 좀 한번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얘기해 봅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하비의 주장이 있죠. 하비가 이런 현상들을 보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하비의 주장. 첫 번째 뭡니까? 시민들에게 그 도시를 개발하고, 그죠? 스스로 꾸며나갈 수 있게, 또는 재창조할 수 있게, 돌려줘야 한다. 그죠? 시민들에게 도시를 스스로 개발하거나, 스스로,
바꾸거나 스스로 바꾸거나 또는 재창조라고 하나요? 네, 재창조할 권리를 되돌려줘야 한다. 정부라든가 권력기관이라든가 또는 공간적 소유자들에게만 주지 말고 뭡니까? 시민들에게 권리를 되돌려줘라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네. 이런 시민들의 어떤 자유로운 실천이 되돌려줘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의 저런 자발적인 참여죠.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자유로운 실천이 무엇을 유도할 수 있다? 바로 도시 공간의 자유와 평등을 회복시킬 수 있다. 도시 공간에서 자유와 평등을 회복할 수 있게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0강의 나 지문도 마무리했습니다.